예, 안녕하세요. 뽀프입니다. 이 비디오를 저희 부모님이 보시면 되게 슬퍼하실 것 같은데, 예전에 한국에서 이제 대학교 다닐 때, 법대 다녔을 때, 20살, 21살 때였겠죠. 20살이었던 것 같아. 그때 이제 어떤 여자애가, 학과에 있는 여자애가 저한테 그런 질문을 했어요. 너는 왜 이렇게 거지처럼 하고 다니? 이런 질문을 했어요. 근데 이제, 어찌 보면은 이제, 제가 나왔던 뭐 동네도 강남 쪽이기 때문에, 그리고 그 친구도 강남 쪽 친구였거든요. 이제 그 친구는 되게 좀 화려하게 예쁘게 이렇게 꾸미고 다니는 쪽이었다면, 저는 거의 시장에서 사는 옷이나 이런 것들 입고 대충 입고 다니는 그런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. 원래부터 그런 쪽에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. 꾸미는 거, 뭐 비싼 옷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없었어요. 그냥 밖에 나가서 이제 안 잡힐 정도로 입고 다니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고, 근데 이제 저희 집이 뭐 이렇게 뭐 거지처럼 가난한 집도 아니었고, 뭐 어렸을 때는 뭐 열심히 뭐 전기비 아끼겠다고 밤마다 불 끄고, 전화비 아끼겠다고 전화비 죽어도 안 쓰고, 이런 교육을 받고 자라긴 했어요. 그리고 뭐 봉급이 아니구나, 용돈을 뭐 펑펑 받고 자란 것도 아니고, 정해진 거에서 어떻게든 쪼개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. 근데 뭐 어쨌든 제가 대학을 갈 때쯤에는 뭐 집안이 뭐 어렵다거나 거지 같다거나 이런 건 없었거든요. 근데 제가 그냥 그런 걸 안 했던 거예요. 근데 뭐 그냥 검소한 집안이었던 것 같아요. 아버지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되게 이제 뭐 갖고 싶은 거 있으면 그것도 없는 놈들이 있다면서 이제 막 그런 건 아니구나. 그러면서 이제 그 못 사게 하신 거죠. 그냥 이렇게. 그리고 무슨 제가 저희 집이 택시를 타고 다닌 적도 없어요. 사실은 뭐 다들, 저는 그래도 되게 놀라워요. 사람들이 흔하게 택시 타고 다니는 거 보면 놀라운데, 언제나 버스 타고 저 타고 다녔고, 버스비 아까워서 걸어 다니기까지 했고, 그래서 그 정도로 되게 이렇게 아끼면서 살았던 집안인 거는 확실해요.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, 제가 왜 이렇게 거지처럼 하고 다니냐 얘기를 이제 여자한테 들은 거죠. 제 머리에서 이제 처음 든 생각은, 그러면 넌 왜 거지처럼 안 하고 다니니? 이 생각이 들었어요, 사실은. 왜 넌 굳이 그렇게 꾸미고 다니니가 들었는데, 그 생각은 이제 입 밖으로 내고, 이제 생각이 정립된 거는 솔직히 나이가 먹어서고, 그때는 주변 사람들은 나처럼 안 하고 다니나 보다, 나보다 좀 잘하고 다니나 보다, 그럼 그렇게 맞춰가야 되는 걸까? 라는 이렇게 의문이 들었어요. 그러니까 이제 어찌 보면은 그 한국의 고질적인 문제이기도 한데, 이제 주류하고 다르게 가는 사람들은 너는 왜 다르니? 넌 주류처럼 와야 돼 라고 하면서 소비 문화 조장하고, 다들 자기 받 좀 못하게 막고, 그러면서 같이 둥국에 서로 어울려서 그냥 같이 이제 서서히 침몰해가는 배에 올라간 모양, 그렇게 살게 만드는 거, 다 중간으로 만들어서 뛰어나지도 못하게, 더 못하지도 못하게 이렇게 만드는 그런 몰아가기 식의 문화였다고 생각을 해요.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저의 이런 생활 방식은 저한테 굉장히 큰 도움이 됐어요. 그래서 지금 와서 느끼는 거는, 내가 뭐 교육을 그렇게 받은 거겠지만 정말 이 부분에 있어만큼은 제대로 살았구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. 물론 아직도 지금 별로 가난하지가 않은데, 저도 이렇게 뭐 하나 살 때마다 이제 그 싸구려짜리 5만 원짜리 뭐 하나 필요한 거 사는데도 한 2년을 고민해서 사고, 이런 경우도 있어요. 요즘 그 부분 때문에도 저희 부모님들이 저한테 속이 터지죠. 야, 그런 거 좀 사라 이러고. 그래서 근데 이제 사고 나면 아무 생각도 안 해요. 그게 또 재밌는 거예요. 나중에 그 얘기를 좀 더 해드릴게요.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는 이제 거지처럼 하고 사는 게 그냥 필요에 따른 경제학인 것 같아요. 그냥 영어까지 섞어하면 need라 그러잖아요, 필요를. 그래서 내가 I want가 아니라, 내가 이걸 가지고 싶어가 아니라, 난 이게 필요해 라서 사는 그런 경제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그럼 이제 사고 싶은 거와 필요한 것만 사는 거의 차이가 인생에서 굉장히 크게 나더라고요, 저는. 일단은 되게 장점이었던 게 뭐냐면, 제가 당연히 처음 일을 시작할 때 뭐 돈을 지금만큼 이렇게 봉급을 많이 받고 그런 스타일은 아니잖아요. 당연히 다 시작하는 때가 있었고, 밑에서부터 올라와야 되는 거였고, 제가 처음에 번역 시작할 때는 정말 한 장에 1,000원 받고 시작을 했어요. 그 당시 기준으로만 해도 최저임금의 3분의 1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. 그리고 그걸로 해서 이제 돈 벌어갖고 제가 학교까지 갔으니까, 그러려면 하루에 16시간 정도씩 일을 하고 막 이랬거든요. 근데 이제
결국 거기다가 이제 나중에 가면 올라갔죠, 돈은.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사고 싶은 게 없으니까 그때부터 돈이 쌓이는 거예요, 사실은. 그래서 번역을 어느 정도 했을 때 학비를 다 벌어놨어요. 제가 학교를 2년을 다닌 학비를. 그러니까 학교를 다니는 동안에 제가 뭐 따로 돈을 벌기도 했지만 벌어야 된다는 그런 뭐랄까 급박함에 다른 데 정신이 안 팔린 거죠. 하나에 집중할 수 있었던 계기인 것 같기도 해요. 그리고 그냥 제가 이제 주니어로 회사를 들어가서 이제 뭐 렌더링 주니어로 일할 때도 그냥 버는 돈이 뭐 정말 사는데 필요한 거 있잖아요. 그러니까 정말 필요한 거. 흔히들 말하는 나는 이게 필요해. 난 영화도 봐야 돼서 필요하고 나는 가끔 여행도 가야 돼서 필요하고 이게 아니라 정말 먹고 사는데 필요한 거. 그 외에 이외를 안 쓰고 그냥 저축을 하다 보니까 한 경력이 몇 년 됐을 때 일단 모아놓은 돈이 많은 거예요. 그래서 모아놓은 돈이 내가 어차피 쓰는 게 많지도 않고 지금 회사를 때려치더라도 뭐 그 당시 개념으로는 한 1, 2년은 살겠구나. 그냥 그렇게 되니까 뭐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. 이제 나중에 뭐 회사가 들어와도 못 때려친다니 내가 개인 발전을 하고 싶은데도 딴 데로 못 옮겨가서 어쩔 수 없이 붙어 있으면서 이러는데 네가 뭘 아냐느니 내가 어떻게 새로운 걸 하냐느니 이런 말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. 근데 저는 그런 게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냥 회사가 뭔가 이상하고 마음에 안 들면 저는 언제든 나올 수가 있었어요. 왜냐면 나와서 뭐 쉬어도 먹고 살 수 있으니까 한 1, 2년은. 그럼 그동안에 더 좋은 회사 찾을 수 있겠지. 내가 왜 여기서 이런 마음고생을 하면서 있어야 되나. 난 이게 말이 안 된다고 본다. 라고 생각할 때 전 나올 수가 있었어요, 언제나. 그리고 그런 마음가짐이 있으니까 그 회사하고 네고시에이션 할 때도 굉장히 편한 게 있는 거예요. 회사에서도 얘는 이 회사가 필요해서 있는 애가 아니구나. 내가 얘한테 정당한 대가를 못 해주면 얘는 언제든 나갈 수도 있는 애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은 그 순간부터 정당한 대우를 더 해주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그 필요에 의해 사는 그 경제야, 그 거지같이 사는 거라고 남은 말을 하겠지만, 근데 그렇게 사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발전에도 도움을 줬고, 그러니까 스트레스도 덜 받았고, 그만큼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많이 했고, 그랬어요. 그러면은 저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안 살지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. 아니 이게 너무 어렵고 자기가 그 상황이 어렵고 너무 힘들다고 하면서 결국에 쓰는 돈을 보면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. 이제 버는 거에 되게 많은 걸 쓰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. 그러면 자기는 언제나 이제 다음 달에 돈을 안 벌면 힘들어진다는 얘기잖아요. 그러면 다음 달에 이제 무슨 일이 있으면 자기는 이제 어쨌든 돈을 벌기 위해서 뭐 어떻게 비비든 뭐 하든 계속 그렇게 비굴하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고, 그럼 그 순간에 도대체 자기 발전을 언제 이룰 수 있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. 뭐 그런 게 목적이 아니라 그냥 소소하게 자기는 이제 뭐 번 돈 다 쓰면서 남들하고 맞춰가면서 그렇게 사는 게 목적이다라고 한다면은 뭐 그것도 개인의 목적이고 개인의 행복인데, 저는 그게 얼마나 오래 갈 수 있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. 오래 갈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, 어느 순간부터. 그리고 사람은 언제든지 무슨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보고, 저는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사는 게 훨씬 좋았던 것 같아요. 그럼 이제 사람들은 누구나 그래요. 나는 이게 필요해 사는 거다. 온갖 변명을 다 만들죠. 제가 심지어는 예전에 이렇게 같이 잠깐 사이드 프로젝트를 하는 애가 있었는데, 프로젝트를 잘 안 해요. 맨날 보면은 친구들 놀러 다니고 뭐 하고, 그러다가 어느 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. 자기가 집에 있으니까 너무 동영상만 많이 보고 이제 너무 논다. 그래서 나는 이러면 안 될 것 같다. 그래서 내가 더 일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맥북 프로를 사겠다 이러는 거예요. 그러면 이제 맥북 프로를 들고 나가서 이제 커피숍에 있으면 자기가 동영상을 못 볼 테니까 자기 하드에 있는 더 열심히 일을 할 거다,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래서 걔하고 곰곰하게 얘기를 해봤어요. 아니 이게 어떻게 말이 되는 얘기냐고. 네가 집에서 동영상을 보는데 야 커피숍에서 안 볼 것 같아? 안 볼 거래요. 야 그러면 네가 왜 굳이 맥북 프로를 사야 돼? 어차피 우리 개발은 윈도우로 하는데 맥북 프로만큼 좋은 게 없대요.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걔한테 말이 안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뭐 본인은 이제 사기로 마음을 일단 먹었으니까 샀어요. 그리고 일을 안 했어요. 그리고 저는 결과적으로 그냥 자기가 맥북 프로가 멋있다고 생각해서 사고 싶어 샀던 거거든요. 근데 이제 자기는 그렇게 말을 하면은 또 이제 뭐라 그럴까, 과소비를 한다고 생각하는 건지 돈을 효율적으로 쓴다고 생각을 못 하는 건지 그런 느낌을 받기 때문에 오히려 코스프레를 했던 것 같기도 해요. 그래서 저는 그런 거 보면서 굉장히 놀라워요.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
사람들이 그런 걸 되게 많이 물어봐요. 넌 그러면 원하는 게 없냐? 당연히 있거든요. 근데 원하는 게 남들보다 적은 건 맞아요.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사람들이 보통 이런 제가 있는 나라 캐나다 같은 나라를 보면은 선진국에 사람들이 잘 즐기고 뭐 캠핑도 많이 가고 이런다고 되게 생각을 하잖아요. 근데 그런 사람들이 여기 와서 제일 처음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. 여기 애들은 너무 거지처럼 입고 다니는 것 같아. 그 이야기를 솔직히 해요. 왜냐하면 한국처럼 무슨 옷을 6개월마다 한 번씩 갈아입지도 않고 한 번 산 옷 4, 5년 입고 정말 애들 꾸미고 다니지도 않고 별로 뭐 보여주기식도 없고 차도 한 30년 된 똥차 몰고 다니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그 돈 모아서 이제 여행을 가고 싶으면 여행을 가는 거예요. 여행을 좋아하니까. 그럼 여기 있는 애들이 전부 다 여행을 가냐? 그것도 아니에요. 캠핑 가는 애들이 솔직히 굉장히 적어요.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이제 그러면 여기 또 이제 밴쿠버의 옆에는 전 세계에서 굉장히 유명한 스키장이 있어요. 전 세계 3위 안에 드는. 차 몰고 1시간 30분이면 가요. 1시간 40분 정도 걸리겠다. 그럼 이제 사람들이 다 스노우보드나 스키를 타러 가냐? 안 가요. 가는 애들만 가요. 근데 이제 여기 오는 한국 사람들은 언제나 저한테 물어봐요. 스노우보드 타세요? 안 타요? 왜 안 타세요? 저는 왜 타요? 여기는 그냥 자기가 하는 스포츠가 있으면 하는 거고 안 하면 안 하는 거거든요. 근데 이상하게도 제가 한국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 사람들은 하는 게 되게 많아요. 대부분 하는 게 되게 많고 다들 되게 그걸 해요. 심지어는 제가 DSLR 있잖아요. 디지털 카메라 중에 엄청 큰 거. 그거 없다고 왜 그게 없냐는 얘기도 몇 번이나 들어봤어요. 그 좋은 거 사지. 그러면 저는 그걸 왜 사야 되는데? 왜냐면 없는 사람이 많아요. 이 나라에는 그런 거 없는 진짜 많아요. 근데 이상하게 한국은 뭐가 열풍이 돌면은 그 열풍을 다 따라가야만 자기가 제대로 산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. 그럼 내가 너 그거 왜 사는데? 그러면 자기는 필요해서 산대요. 아니면 자기는 원해서 산대요. 궁금한 거는 정말 그걸 원해서 사는지 모르겠어요. 저는 아닌 것 같아요. 그냥 남들하고 맞춰가기 위해 사는 것 뿐이지 그게 자기가 원해서 사는 것도 아니에요. 사고 나서 심지어는 1년에 한두 번 쓰는 사람도 봤어. 그럼 뭐 하자고.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저는 네가 정말 필요해서 사는 거냐 아닌 거냐라는 거는 이제 사고 나서 후회하냐 안 하냐의 차이인 것 같기도 해요. 뭐 돈이 많은 사람들은 내가 원하든 안 하든 막 사질러도 상관없어요. 뭐 자기 인생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지. 그 정도 사도 내가 만약에 뭐 1,000억이 있는데 거기서 1억이 쓴다고 해서 그게 문제가 될 돈은 아니잖아요. 1% 쓰는 아니 뭐 0.1% 쓰는 거니까. 근데 제가 1,000억이 있는데 500억을 뭐 그런데 이상한 데 쓴다면은 그거는 좀 이제 고민을 해볼 문제죠. 50% 날리는 건데.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가 물건을 사고 나서 이제 가끔 제가 고민하다가 사작으로 사는 것들이 있어요. 그런 게 이제 제 기준에서는 절대 싸지 않을 때가 있어요. 저는 이제 10만 원이 넘어가면 굉장히 비싸게 보여요. 그게 뭐든 간에. 그럼 이제 사기 전에 되게 고민하거든요. 근데 사고 나면 후회를 안 해요. 잘 샀구나. 뭐 이 정도면 좋게 쓰고 있구나. 이런 마음가짐이거든요. 근데 필요에 의해 사는 사람들이 아닌 경우에는 사고 나서 후회하는 경우가 은근히 많아요. 나중에 사고 나서 너무 돈을 많이 썼다느니 이거 이렇게 샀는데 안 쓰면 이렇게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. 그런 사람은 차라리 그나마 나을 수는 있는데 뭐 그렇게 막 질러놓고 후회 안 하는 사람도 있으면 그건 더 큰 문제인데 상당히 많은 사람은 후회를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본인이 정말 내가 필요에 의해서 산다고 믿고 있는데 사고 나서 후회를 한다. 그러면 그거는 필요에 의해서 사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요.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. 그럼 다시 이제 뭐 거지처럼 산다, 뭐 필요에 의한 경제학에다 좋은데 그럼 저는 정말 원하는 게 있냐? 제가 아까 있다 그랬잖아요. 물으면 있어요. 당연히 있어요. 이제 재밌는 건 뭐냐면 저도 막 이렇게 막 좋은 차 몰고 다니고 뭐 되게 멋진 옷 입고 다니고 막 이러면서 보여주고 이 사람 참 멋지다 이런 거 느끼는 거 저도 좋아하거든요. 왜냐면 누구나 내가 인기가 많다는 걸 느끼는 건 좋아하는 것 같아요. 저는 이제 그 이상한 모든 짓들을 할 때 들어가는 시간들이 있잖아요. 일단 그게 아까워요. 제 시간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. 막 이렇게 뭐 물건 사려고 해도 많이 찾아봐야 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. 그럼 그렇게 하는 시간과 그 시간을 들이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뺏기는 그 정신 있잖아요. 약간의 그 디스트랙션, 그러니까 정신 팔리는 것들 되게 무시하기 어려워요. 집중을 해서 10시간 달리는 거랑 똑같이 10시간 달렸는데 1시간마다 한 번씩 30분씩 정신 팔리는 거랑 이거는 전혀 다르더라고요. 아웃풋이. 그러니까 그런 거를 싫어하고
그래서 되게 제 인생이 단순해지는 걸 좋아하고, 제 효율을 올리기 위해 그런 것, 제 효율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이렇게 덜 중요하고, 정말 제가 원하는 거는 자유예요, 사실은. 그냥 뭐 이런 물건을 가지고 뭐 살 수 있는 자유도 자유지만, 그냥 제가 뭔가를 원할 때 할 수 있는 자유예요. 그냥 내가 어느 순간 이 회사가 재미가 없다, 이 일이 재미가 없다 그러면 다른 걸 해야겠다라고 했을 때 그 다른 걸로 곧바로 옮겨갈 수 있는 자유, 아니면은 그냥 이게 너무 싫어 잠깐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는 자유, 그리고 제가 어느 순간 갑자기 꽂혀갖고 갑자기 여행을 가야겠다, 굉장히 드물지만 그럴 때가 있어요. 갑자기 어디를 가보고 싶다, 그러면 그냥 다 내려놓고 갈 수 있는 그 자유. 그러니까 언제든 간에 내 인생이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는 자유가 중요하거든요. 근데 그거는 적당히 제가 금전적으로 이제 충분히 여유가 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그 자유가 좋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계속 달려왔던 거고, 그래서 그 자유를 계속 쌓아가면서 그 자유가 커지면 커질수록, 그러니까 뭐랄까, 제가 안전한 기반이 커지면 커질수록 제가 하고 싶은데 위험성이 있는 거 있잖아요.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더라고요. 그리고 그 위험성 판단을 조금 잘하고, 그래서 적당히 가능성이 보이는 위험성에 투자를 하다 보니까 위험이 크면은 그만큼 보상도 큰 게 일반적이잖아요. 뭐 망할 확률이 있으니까.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오히려 보상이 좀 더 크게 제대로 들어오고, 그런 위험을 계속 이렇게 뭐랄까, 뭐 take the risk라 그러는데 위험을 감수라 그래야겠네. 위험을 감수하는 습관이 되고, 그런 자잘한 위험부터 조금씩 더 큰 위험까지 이렇게 계산하고, 이 위험은 해야 될 거고 안 해야 될 거고 판단하는 게 점점 강해지면서 오히려 제가 이득이 되는 거, 금전적이든 정신적이든 이득이 되는 그런 양도 커지더라고요. 그래서 어느 순간 그냥 단순 직장인으로서, 단순 기술자로서 이제 가질 수 있는 한계가 있는데, 제가 그 한계를 극복한 거는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. 오히려 제가 거지처럼 살면서 제가 살아남을 수 있는, 몇 년을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위험 감수가 되면서 새로운 것도 해보면서 계속 발전이 가능했고, 오히려 지금 상황은 이제 한동안 기술자로서 이런 거에서 거의 이제 난 올 때까지 왔구나라는 그런 한계를 느낄 때 그때 마음가짐보다 훨씬 편안하고 훨씬 행복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행복하니까 살도 막 뒤룩뒤룩 찌는 건데 스트레스 좀 받아야 돼. 그래서 어쨌든 제가 오늘 하고 싶었던 얘기는, 뭐 제목은 아마 제 생각에는 니드의 경제학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. 필요에 의한 경제학. 개인한테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. 개인한테는. 그리고 그냥 단순히 소비 문화, 남 따라가는 문화가 아닌 정말 내가 좋아하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. 각자한테. 어차피 유행 따라가봐야 돈 쓸 거 다 쓰고 남은 거 하나도 없고 득이 될 게 없거든요. 제가 아무리 봐도. 그냥 그 순간에 나는 남들하고 똑같아 라는 만족감이지. 근데 또 그런 얘기 하잖아요. 평범한 거 싫다고. 근데 평범한 거 싫다면서 왜 이렇게 똑같으려고 하는지 노력을 하는지 모르겠어요. 누구나 자기가 좀 더 특별한 존재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,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쁜 쪽으로 특별하기 싫으니까 그냥 좋은 쪽으로 특별한 거라고 판단이 안 쓰고 대충 중간에 묻어가는 느낌 같기도 한데, 개인적으로는 조금 마음이 안 좋고, 또 하나는 그냥 그렇게 지내왔던 제 지인들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되게 힘들어하고 이제 불행해지는 걸 좀 많이 보는 반면에, 이제 그 사람들은 이제 저한테 이제 되게 뭐랄까, 하고 싶은 대로 산다, 즐기면서 산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. 제가 그런 부분을 이제 부러워들 하시고, 그래서 그런 부분을 느끼면서 그냥 뭐 그런 얘기 하잖아. 어차피 행복하려고 사는 거라고. 근데 그게 단순히 행복이 내가 이 물건 하나 사서 남하고 똑같은 걸 하고 있다라는 행복은 너무 미시적인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얘기를 그냥 하고 싶었어요. 뭐 내가 거지처럼 산 거에 대한 자기 합리화. 거지는 아니에요. 거지보다 조금 나아요, 사실은. 그 정도. 그래서 이거는 말을 주저리주저리 길게 해서 비디오가 요약이 안 되겠네요. 그냥 요약이 안 되시면 처음부터 다시 한번 돌려보시고. 예, 포프였습니다.